자, 어제 이 체포 영장 집행 직전에 이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이 당 관계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또 이런 말과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미안하다, 고생 많다라고 하면서요.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또 나눠주기도 했다는 전언입니다. 저는 이 참치 샌드위치를 제가 만들어 먹은 게 한 40년 됩니다. 캔이 처음 나온 게 한 40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참치를 이렇게 양파하고 마요네즈하고 해서 집에 가져오셔가지고 밥하고 먹다가 빵에다 넣어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해가지고 한 40년 됩니다, 제가. 자, 과거에 있었던 영상을 저희가 준비한 건데 마침 또 저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도착을 했을 때 고생 많다라고 위로를 하면서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또 마지막에요. 관저를 나서면서 이 주변인들이 많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지지하는 또 보좌관들이 있었겠죠. 그때 정치판 참 다이나믹하다라고 굉장히 크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일 상황이 긴박했을 텐데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제스처가 뭔가 좀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게 이제 주변에 함께 있었던 분들의 전언입니다. 사실 2022년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서 바로 나와서 우리 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때를 돌아보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범한 모습과 인간적인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표를 던졌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본인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고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정치판 참 다이내믹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치판, 우리 한국 정치는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어떤 정치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한 분들에게 대단히 고무적인 메시지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오죽하면 정치 생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측 전혀 불가능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이겠죠. 자, 어제 대통령과 함께 관저 안에 있었던 의원들 가운데 권영진 의원도 함께 있었는데요. 어제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그거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대통령께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전화는 했는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일단 수사기관에 구속돼 있는 군 지휘부의 진술과 또 배치되는 주장이 지금 전언이지만 다시 또 공개가 됐군요. 이제 권영진 의원이 저렇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 많은 국민들을 혼란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께서 뭐 여러 주요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끌어내라라든지 아니면 체포를 하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그 주요 사령관들의 공소장,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껏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많은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를 했던 게 검찰의 수사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선택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이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소구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재판부에 가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거지만 네. 저렇게 대통령께 들은 전언, 저 누가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건 상당히 위험하고 신중해야 될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단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다른 의원들 그리고 당 관계자도 있었던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전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새벽에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도 역시 관저 앞으로 갔고 또 관저 안에도 들어갔던 그 멤버 가운데 한 명이었기도 합니다. 자, 윤상현 의원, 이 대통령이 압송되기 직전 마지막 상황도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토리를 보고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바깥에 이제 비서관님들 또 행정 직원분들이 쫙 도열해 있으셨거든요. 잠깐 토리라도 한번 보고 가자고 그러시고 2층에 올라가셔서 보고 나오셔서 인사하고 가셨고. 것 같아요. 지금 관저 안에 혼자 남아 계신 김건희 여사가 좀 어떤 상태인지도 궁금한데 뭐 어제 보시기에는 어떻던가요? 처음에 이제 변호인분들하고 있을 때 또 몇몇 의원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 계시면서 인사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심신이 편치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장 집행이 되고 관저를 떠나면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또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다들 그 부분이 또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궁금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신병 보호 같은 거는 계속 이루어지는 건지 경호법상 대상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더군요. 아마 이제 관저에 계시겠죠. 네. 근데 뭐 그 전원에 따르면 어쨌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호는 당연히 그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여부 결정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법상의 제1 경호 대상이잖아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따라서 경호는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신청 여부, 뭐 네. 체포 여부, 이제 이건 경찰 특수단이죠. 그에 따라서 경호가 조금 지장받을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경찰이 어쨌든 김성훈 차장과 그 누구죠? 그 경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체포영장 신청 여부, 그다음에 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에 따라서 네. 가족에 대한 그 경호가 좀 지장을 받을 여지는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경호법상으로 볼 때는 아직은 경호 대상이다. 1호 경호 대상이다. 그거는 분명히 변함이 없습니다.